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10%대로 급락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진짜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뉴이저에서도 윤호진 씨가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라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고 보도를 한 바가 있었죠.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일정표에 대해서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애초에 소신검사, 강직한 검사, 그런 프레임을 앞세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드러난 것도 많았지만 본인이 저렇게 이미지 구축해왔던 것들 진짜 말 그대로 거품, 모래성에 불과했던 거죠. 식사 골프 접대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그리고 장모는 심지어 구속까지 된 상황이죠. 그런 마당에 혼자 강직한 척 다 하고 혼자 소신 있는 그런 검사인 척 다 하고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상식 있는 척은 다 하더니 그 실체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렇게 욕심내지 말고 무슨 대통령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짓들 벌였는지 왜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조차 알까요? 최강욱 대표는 바빠서 줄리할 시간 없고 바빠서 골프 칠 시간 없고 이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뼈를 때리기도 했네요. 그리고 줄리, 유지 그걸 두고 마치 사생활을 캐는 것처럼 프레임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정경심 교수한테는 사생활 턴 거 아닙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일기장 털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건 뭡니까? 그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이라면서 여혐이라는 식으로 김건희 씨를 쉴드치는 그런 자칭 진보학자들 보면 도저히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잣대로 TV조선 정수양 기자 같은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멍들게 하고 일기장 털고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피의사실 유출하고 망신주기 하고 그럴 때도 앞장서서 목소리 냈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게다가 어제 심재철 검사가 윤석열 정치중립 훼손 총장 자격 없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한마디로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씨를 향해서 총장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로 삼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수사 방해 사유에 대해서도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갔을 때부터 회피를 하고 부장회의의 지휘권을 위임했어야 된다고 저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인데요. 이거는 최재형 씨도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많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는지 보면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도 대검 인권부의 조사라고 꼼수를 부린 거에 대해서도 당시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대검발 수사 비판 기사가 계속 나와서 너무 화가 났다는 얘기까지 하기도 했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손절했나 보다 이런 기사가 무려 다음 메인에 걸리다니 개인의 영달을 위해 검찰 조직을 이용한 윤석열은 감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한 같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조직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심재철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인 거에 대해서 언론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도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다른 데 있었죠. 저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많은 비판이 이어졌지만 어제 윤석열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하려다가 완전히 헛발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실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 52시간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현 정부를 들이받으려다 완전히 나락으로 간 셈인데요.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업 잘못은 개인이 아닌 법인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형법상 과실을 CEO 등 개인에게 물을 게 아니라 법인에 묻는 형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120시간은 24시간 곱하기 5를 하면 120시간입니다. 한마디로 5일 내내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5일 내내 일만 하는 게 120시간이라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린지 일주일로 나누더라도 17시간입니다. 17시간. 이런 패러디물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아예 사람을 갈아버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월에서 금요일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120시간인데 정말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건 단순히 민주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지자였는데 이거 보고 지지 철회한다. 가능성 품은 잠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눈치 없고 현실성 없는 뒷방 늙은이였다. 120시간? 장난하나? 기업 들어가서 일주일만 체험해보고 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펜코 내부에서도 윤석열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어졌는데요. 그냥 윤석열이라면 전적으로 응원하던 사람들조차 윤석열이 실언했다. 120시간 말이 되냐? 일주일 꼬박 일해도 하루에 17시간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은 유저들도 선 넘었다. 이건 까여야 맞다. 윤석열은 좀 모질이 같긴 하다. 120시간 이걸 굳이 언급했어야 되냐? 대선 지겠다. 아무리 충분한 보상이고 휴식을 준다고 해도 120시간이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까지 윤석열 발언 중 가장 이해 안 되는 발언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지율 깡패인 윤석열은 킹석열, 갓석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불안감이 생긴다. 대통령 하겠다는 양반 발언이라고 보긴 힘들다. 심지어 엠팍에서도 120시간 발언으로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120시간은 진짜 빨리 정정해야 된다. 경솔했던 건 맞다. 심지어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인 블라인드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120시간을 일하라고? 요즘 그냥 막 던지네. 중도 흡수는 포기한 거냐? 이걸 보고 윤석열 지지 포기했다. 꼰대 임원들 하는 워딩이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다는 거죠. 이후로도 계속해서 블라인드 내에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블라인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명으로 실제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 안에서도 저렇게 윤석열은 끝난 것 같다. 주 52시간 건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엠팡 내에서도 이게 뭐가 문제냐? 라는 의견들도 일부 있지만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지지 철회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무지막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윤석열 씨의 말이 어떤 결과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김건희 논문 조사 관련해서도 국민대에서 대선 전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대선까지는 약 7개월 20일가량 남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씨가 벌써부터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안 간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이다. 그런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강병원 의원의 입장도 있었고요. 한준호 의원도 언론에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취소를 실리보다 국민 정서 택했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실리와 국민 정서가 따로 있을 순 없다. 청와대 결정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로도 최근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저렇게 다시 국내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